페이지 53페이지 지구 전체의 복사평형. 자, 빈칸 넣기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에 출입하는 복사에너지라고 했는데太陽에서 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해? 태양 복사에너지. 왜 복사란 말이 들어갔습니까? 에너지, 즉 열 에너지가 전달될 때 그 어떤 녀석의 도움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 그래서 복사 형태로 전달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 전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부만 들어와. 정확하게 표현하면 약 20억 분의 1이야. 이게 20억 배, 100%가 다 들어오면 지구 녹아요. 알겠니? 자, 이때 들어오는 태양의 복사 에너지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렇게 돼 있고, 에너지는요 자외선에서 가시광선, 적외선으로 갈수록 작아적 맞죠? 그렇게 알아들어오겠죠? 그 다음 요 가시광선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요 가시광선 가지고 우리가 뭘 한다고 했어? 물체의 모양과 색깔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햇빛 받으면 피부가 타요. 아프리카 띵까띵까 까매요. 자외선 때문에 그렇고, 햇빛 받으면 아우 따뜻해. 적외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이 적외선은요 온도가 높은 애들은 좀 많이 나오고요, 온도가 낮은 녀석은 조금 나와요.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고유한 온도가 있겠지. 그 온도만큼 내놓습니다. 뭐를? 적외선을. 그 선생님, 사람도 고유한 온도가 있잖아요. 살아있다는 증거가 체온이 몇 도로 유지되지? 36.5도로 유지되죠. 그럼 내 몸에서도 열 나와 안 나와? 나와. 열 에너지가 무슨 형태로? 적외선 형태로. 그럼 지구도 열 에너지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요거 요렇게 표시하고, 요게 바로 지구 복사 에너지. 얘는 적외선만 나와요. 됐죠? 요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니네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지구를 반띵하면 여기가 낮이고 밤이다. 그치? 그 정도는 알고 있죠. 그 정도는 알아야죠. 자, 이때 재밌는 게 있죠. 지구가 들어오는 이 복사 에너지가 어떻게 돼? 먹은 만큼 나중되면 싸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지구의 복사평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왼쪽부터 시작할게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자, 지구의 복사평형, 먹은 만큼 싸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복사평형이라고 하는데, 일단 묻지도 말고 따지 말고 전체 에너지 100개 중에서 일부는 반사돼. 우린 이거 알아. 요 B가 얼마라는 걸 알아? 30%라는 거 알지? 대기나 지표면에서 반사되니까. 그러면 A 100개 중에서 몇 개가 우리가 흡수했다는 얘기야? 100% 중에 30%를 날렸으니까 대기와 지표에 흡수되는 거 총량은 70%죠. 그럼 지구가 먹은 게 얼마야? 70개. 그쵸? 100개 중에 70개 먹었어. 그러면 쌓는 것도 몇 개가 돼야 돼? 70개. 이거는 언제야? 이건 언제?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하고 방출 에너지가 같은 복사평형 상태일 때만. 만약에 지구가 굉장히 차가워,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 먹는 건 70개지만 쌓는 건 몇 개 안 돼요. 알겠어? 쌓는 거 10개. 그러면 60개가 남으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쌓는 거 늘어나고, 그래서 먹는 거 70개, 쌓는 거 70개가 되는 순간이 생긴다. 그때를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지구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요 C가 얼마가 되는 거야? 70%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 요거는 지구 복사 에너지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죠. A는 B 더하기 C. 그쵸? 요게 C니까 요것도 C예요. 됐니?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위 그림에서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 A를 100이라고 할 때 대기와 지표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예요? 70개죠? 아니면 이걸 이렇게 써도 되지. 70개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100이 A에 해당되니까 100 빼기 B라고 써도 되지. 100 빼기 B라고 쓰던지, 아니면 이걸 알잖아. 70개. 그치? 이렇게 써도 되지. 그 다음 대기와 지표에서 반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30입니다. 자, 지구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100 빼기 B가 되는 거고, 그게 얼마라겠어? 70. 그래서 요 값하고 요 값이 똑같네? 그치? 먹은 거하고 싼 게 똑같으니까 온도가 일정 유지할 거야. 어떻게? 높은 상태에서 일정 유지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지구 복사 평형. 됐죠? 자, 그래서 위 그림에서 A, B, C의 관계를 수식으로 나타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A가 B 더하기 C가 되는 거죠. 왜? 이거 30이고 70이고 100이니까. 그 다음 B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B를 어떻게 구하시면 돼? A에서 뭐 빼주면 돼? C 빼주면 되는 거죠. B에 대해 정리하라, 그런 얘기니까. 그 다음 이번에는요 C에 대해 정리하라 라고 했어. 그럼 이것만 넘기면 되잖아. 그럼 A에서 뭐 빼주면 돼요? C는 A에서, 그쵸? A에서 누구 빼주면 되냐? B를 빼주면 되는 거죠. B. 이렇게.
됐지? 자, 그다음 왼쪽 한 거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지구 복사평형 과정 각 영역에서의 에너지 출입이라고 했는데 이건 조금 잘 봐야 된다. 잘 봐야 된다.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잡느냐? 이렇게 잡아요. 우주에서도 들어온 거하고 나간 게 똑같고요. 기권에서도 대기죠.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게 똑같고요. 지표에서도 들어오는 거고 나가는 게 다 똑같아. 이런 걸 계산할 때가 고등학교 1학년 과학입니다. 알겠니? 그 중3일 때는 그냥 간단한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볼게요 한번.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대기 흡수되는 거 20, 지표 흡수되는 거 50이야.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자가적이 들어오지. 그치? 근데 문제가 있어. 지구의 대기는요, 뭘 좋아해? 자외선 좋아해? 아니. 가시광선 좋아해? 아니. 뭘 좋아해? 적외선 좋아하지. 근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뭐라고 했어? 가시광선이 제일 많이 들어오지. 흡수를 많이 하겠니? 조금 하겠니? 조금 한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대부분 투과하는 거죠. 흡수하는 건 20개밖에 안 돼. 그쵸? 그래서 그 다음 밑으로 그냥 투과하는 게 50이야. 그러면 니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들어오는 거 70개 중에서 왜? 요 A는 몇 퍼센트야? 30%잖아. 그쵸? 그럼 100개 중에 30개는 일단 흡수를 안 해요. 70개 중에서 20% 흡수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이거는 전체가 70이죠. 그래서 대기와 구름에 흡수하는 비율 구하세요라고 하면 70분의 20 곱하기 100 하셔야 돼. 100분의 20이 아니에요. 알겠니? 왜? 100개 중에 30개는 일단 묻지도 말고 따지 말고 아무따 반사 그 다음 나는 흡수 안 하니까. 맞아요? 그거 조심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대기와 구름에 흡수된다라고 했지. 이 흡수되는 게 바로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이게 자외선과 적외선의 일부야. 그 다음 지표에 흡수되는 거 뭡니까? 라고 하면 이게 바로 가시광선이야. 이걸 어디에 쓰지?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외선과 적외선 일부입니다. 특히 기권에서 자외선 흡수하는 구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 뭐야? 오존층이죠. 어디 있습니까? 성층권에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대기에서 흡수되는 거 20, 지표에서 흡수되는 거 50. 그래서 전체 얼마다? 70. 됐죠? 자, 2번 대기와 지표에 의해 반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 A는 얼마입니까? 라고 돼 있어. 100에서 일단 20개 빼주고 50개 빼줘야 되죠. 그쵸? 그럼 얼마가 나? 30%. 자, 그 다음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은 얼마입니까? 라고 돼 있어. 일단 먹은 게 70개를 처먹었습니다. 70개를 처먹었으니까 내뱉는 것도 얼마를 내뱉어야 돼? 70개를 내뱉어야 돼. 근데 문제는 먹은 걸 곧장 내뱉어요? 아니요. 곧장 내뱉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뱉으려고 하는데 누가 있어? 기권이 있지. 그 기권이 나가는 에너지의 일부를 다시 재흡수해. 그렇죠? 그런 다음에 재방출하지. 그래서 요 과정이 포인트야. 먹은 다음에 바로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재방출합니다. 어디로? 지표로. 너 뭐하냐? 저쪽 앉아. 고개 숙여. 새끼들이 카메라 앞에 그냥 고개 막 들고 하냐. 넌 그리고 왜? 자, 계속 이어서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 뭡니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간 다음에 이렇게 재흡수하고 지표로 방출하고 또 일부는 우주로 방출해서 방출하는 거 요것도 방출하고 요것도 방출하지. 그쵸? 얘하고 더해야지만 B가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먹은 게 얼마야? 70. 그럼 싸는 것도 얼마야? 70. 그러면 요 C는 얼마니? 라고 하면 70보다 작아야 되죠. 맞잖아. 왜? 요 놈과 요 놈을 더해서 70이 되니까. 맞죠? 됐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래? 재밌는 게 있어. 지표는 결국 먹은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70개야? 아니죠. 70개 더하기 요 놈이지. D까지. 맞잖아.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 70개 더하기 D를 하는데 이 D가 에너지 값이 무진장 높아요. 그래서 전체 흡수한 에너지가 100을 넘어. 100을 넘게 돼. 알겠니? 그래서 먹은 만큼 쌀 때 먹은 게 무진장 높기 때문에 대기가 없는 것보다 대기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 높은 상태에서 복사평형이 일어납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은 얼마입니까? 라고 돼 있어. 50 더하기 얼마가 돼야 돼? 기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은 이 기억하고 틀려요. 50에다가 20을 더해서 70%가 되는 거죠. 먹은 게 얼마입니까? 먹은 게 70이니까 쌓는 것도 70이다. 자, A, D 중에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복사 에너지는 누구예요? 요거죠. D.
저 D 때문에 지표가 흡수하는 에너지는 70 더하기 D가 되는 거다. 그렇죠? 자, 그다음 오른쪽. 자, 오른쪽 보시면 지구 전체적으로는 복사평형 맞거든. 하지만 지구 부분적으로는 복사평형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지구 모양 어때요? 둥글게 둥글게. 박수 안 치네. 짝 그거죠. 맞지? 그래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져? 이런 일이 벌어져. 자, 여기가 지구 중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서 있지. 맞죠? 지구 중심 방향으로 서 있습니다. 맞냐? 그치? 그 다음 내가 서 있는 공간은 항상 지표면과 수직입니다. 그래서 지표면을 그리면 태양빛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 얘는 머리부터 허리를 지나 발끝까지. 얘는 허리부터 발끝까지 들어와. 맞아? 그래서 여긴 에너지가 좁은 구역에 밀집되어 있고 여기는 에너지가 좀 흩어져. 그래서 여기는 처먹는 게 많아. 여기는 처먹는 게 좀 적어져. 됐어? 그래서 위도가 올라갈수록 무슨 일이 벌어진다? 에너지, 흡수하는 에너지 값이 줄어든다. 즉 태양복사 에너지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때 지표면과 이루는 요 각도 있죠. 태양빛과 이루는 요 각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태양의 고도라고 하는 거고. 얘들아, 고도 앞에 뭐라고 붙어 있지? 남중이 뭔 줄 알아? 남쪽 하늘에 있을 때를 우리가 남중이라고 하는 거고 여중이란 말은 없어요. 남중은 있어요. 남고도 없고 여고도 없습니다. 알겠니? 이때 남중한다란 말은요. 가장 높이 떴다는 얘기야. 그러면 태양이 가장 높은 자리 남쪽 하늘에 있으면 에너지가 집중되겠지. 맞아? 근데 집중되는데 위도에 따라 그 집중되는 에너지가 크고 작고 졸라리 작고. 맞아? 그럼 이런 현상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 자, 여긴 태양 에너지가 조금 들어오니까 차가워요. 여기도 차갑겠지? 여기 좀 뜨겁겠지? 그래서 여기서는요. 먹은 게 이만큼 쌓는 거 이만큼. 여기서 먹은 게 많고 쌓는 건 요만큼밖에 없어. 맞니? 그래서 이 현상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알 수 있죠. 오, 여기는 먹은 게 쌓는 거보다 여기는 먹은 거하고 쌓는 거 똑같고 여기는 먹는 거보다 쌓는 게 훨씬 많구나.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에너지가 과잉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해? 에너지가 부족 같은 현상이 생길 것이다. 됐지?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는 복사평형이지만 지구 부분적으로는 복사평형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맞아? 이 현상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러면 이 현상이 지속되면 여기는 어떻게 돼? 무진장 뜨거워질 테고 여기는 무진장 차가워질 거야. 실제 이런 일 벌어지면 조투더망 우리 다 죽어요. 알겠니? 실제 이런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 남는 에너지를 모질한 쪽으로 갖다 주거든. 요 에너지 이동을 시키는 게 누굽니까? 선화, 대기와 해수.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 대기 대순환 해수의 흐름 이런 식으로 불러. 이때 이 해수의 흐름은요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배웠습니다. 난류 한류 이거야. 됐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구 전체적으로 복사평을 이루게 된다. 됐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 내용을 그래프로 그린 게 2번이에요. 2번. 그럼 2번 문제 보면은요. 이걸로 하지 말고 그냥 아예 밑에 있는 문제로 할게. 유제 5번으로 할게요. 맞죠? 같은 내용이니까. 자, 일단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 묻지 말고 따지 말고 어디부터 보는 거냐? 여기부터 보는 거야. 여기부터 보는 거야. 이게 퍼스트야. 퍼스트. 첫 번째 적도를 보고 적도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빨간 거하고 파란 것 중에서 어떤 게 에너지가 더 많아? 빨간 게 에너지가 더 많아. 맞아? 그럼 이게 바로 뭐야? 뜨거운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가 바로 뭐에 해당된다?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는 뭐에 해당되는 거야?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 에너지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잘 봐봐. 여기는 적도, 여기는 극지방. 적도하고 극지방의 차이를 보면요. 태양 에너지는 여기에서 이만큼이니까 차이가 이만큼.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맞아? 요만큼.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여기하고 여기니까 차이가 좀 작죠. 됐니? 됐어? 좀 알아둬라.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는 빨간 선이 파란 선보다 위에 있어. 그래서 선생님 빗금친 이 부분은 전부 뭐야? 에너지가 남아돌게 되는 거죠? 과잉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파란색이 빨간색 위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에너지가 부족 같은 현상이 생긴다. 근데 현재 이 상태에서 계속 유지된다? 아니, 그런 일은 없다. 왜? 남는 걸 항상 모자란 쪽으로 갖다 주거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되고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돼. 누구에 의해서 전달됩니까? 바로 대기와 해수에 의해서. 그때 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별표하는 지점이 있을 거야. 요 점과 요 점.
여기가 어디예요? 라고 하면 위도 38도 근방입니다. 근데 이 위도 38도 근방은요, 에너지가 남지도 않고 모조리지도 않아. 하지만 남는 쪽에서 모조리는 쪽으로 가는 길목이야, 길목 아니야? 길목이지. 그래서 조심해라. 별표한 요 지점은 에너지 불균형은 없어요. 하지만 에너지 이동은 이거야. 최대값. 알겠지? 그거 알아두셔야 돼. 자, 1번. 가능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맞습니다. A는 남고요. B와 C는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A에 남는 에너지를 B와 C에다가 그대로 갖다 주면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우리 상관관계는 A는 B 더하기 C다. 이렇게 쓸 수 있어. 그 얘기가 4번이죠. 자, 그 다음 3번. 고위도에 남는 에너지는 저위도로 거꾸로죠.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죠.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위도 38도 부근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지구 복사 에너지 같아. 그러나 버튼 이거 써놔야 돼. 꼭 써놔. 에너지 이동량은 가장 많죠. 요거 중에 에너지 이동량은 최대다. 됐징? 자,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내신 숙수기. 자, 기권의 층상 구조부터 이제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자, 필요한 부분 다 써놔. 자, 기권의 층상 구조,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해서 4가지 축으로 나눠요. 그럼 기온이 몇 번 바뀌어서? 3번 바뀌었어. 그래서 아래층부터 위층까지 대성중열 이렇게 간단하게 첫자들만 따서 외우던지, 대학 가서 성공하려면 중학생부터 열공해라 문장으로 외우던지. 맞아? 됐니? 아무튼 외워주셔야 돼. 자, 1번 기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고 돼 있어. 이거는요, 우리 지난번에 안 썼기 때문에 지금 쓸 겁니다. 지금부터 쓸 거다. 자, 기권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부터 써보도록 할 건데, 기권이 무엇입니까? 벌써부터 기권 하시면 안 돼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높이 1000km까지의 공기층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기권. 이건 줄임말이야. 뭐해? 대기권. 알겠죠? 자, 기권의 역할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쓸게. 자, 기권의 역할입니다. 하는 역할이에요. 자, 기권이 우리 지구에서 무슨 역할을 할 거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생명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럼 생명 유지를 어떻게 시켜줍니까? 광합성 기체를 주던지 호흡할 수 있는 기체를 줍니다. 광합성 할 때 필요한 기체가 뭐예요? CO2요. 호흡할 때 필요한 기체가 뭐야? O2요. 그거 어디에 있어요? 기권 안에 있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플러스 지구를 보온시킵니다. 무슨 역할? 보온. 보온이 뭐야? 따뜻하게 한다고. 따뜻하게. 높은 상태에서 복사 평형이 이루도록. 이때 관여하는 기체가 CO2야. 이게 바로 뭐 얘기하는 거야? 온실 효과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온실 효과. 그 다음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할 때 누가 움직이게 만든다고 했어? 대기가. 또 해수가. 맞죠? 그 다음 플러스 지구를 보호합니다. 뭐 한다고? 보호. 프로텍트. 맞아? 자,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오수리층. 오수리가 뭐죠, 얘들아? 오존층. 뭘 막아? 자외선. 알겠어? 만약에 오존층이 구멍이 뚫려 있다. 이거 오존 홀이라고 합니다. 실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사이로 자외선 막 들어오겠지. 그걸 만약에 우리가 피부에 노출되면 피부 암 통키가 된다고 했고, 눈에 하얗게 뭐가 낍니다. 알겠니? 나는 개인적으로 피부 나 진짜 햇빛 겁나 싫어하거든.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무조건 선글라스야. 그래서 선글라스 꼈다 벗었다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안경을 하나 맞췄죠. 선생님 가끔가다 쓰고 다니는 안경 있죠? 전생렌즈예요. 밖에 나가면 선글라스로 바뀝니다. 너무 좋더라고. 아주 짱입니다. 그런 거 좋아해요.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이 또 있어. 자, 만약에 대기가 없으면 지구 중력에 이끌려서 지구 근처를 지나가던 조그마한 전체들이 그냥 다이렉트로 꼬라박겠지. 그치? 니네 참고적으로 옛날에 중생대라는 시기가 있었다.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바뀌었을 때 BC 6500만 년 전에. 알겠니? 공룡들이 싹 멸종당했어. 이거 왜 멸종당했지? 공룡하고 지구로 쳐들어오는 그 외계인하고 한판 붙어서 공룡이 멸종당한 거 아닐까? 지랄 협착하고 있죠. 사람들이 뭘까 연구를 해봤더니 오호 운석 충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야. 알겠니? 그때 그 운석 충돌을 아닐까 하고 연구를 했을 때 그때 발견된 거대한 운석 구덩이가 지금도 있거든. 알겠니? 멕시코 정도의 유카타반도라고 있어. 거기에 있는데 그때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공룡들 싹 다
다 뒤지게 만든 그 운석의 지름이 얼마일 것 같아요? 10km 정도? 10km 정도. 10km. 알겠어? 10km 정도 때문에 생명체가 다 죽었대. 맞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그것도 10km고 처음에 들어올 땐 10km가 아니었겠죠. 대기하고 열 마찰로 인해서 열과 빛을 내면서 줄어들어. 즉 녹아서 10km 정도 된 거야. 실제는 더 컸다는 얘기죠. 바로 그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야? 이 운석의 충돌 피해를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큰 운석을 만들어 작은 운석을 만들어. 작은 운석. 그렇죠? 이겁니다. 이게 기권의 역할이야. 근데 기권 어디까지 존재한다고? 1000km까지. 자, 1번. 높이에 따라 기온 변화가 일정하지 않죠. 변합니다. 대부분의 공기는요. 지구 중심하고 가까운 대륙권에 뭉쳐 있죠. 대기는 질소와 산소만으로 틀린 게 뭘까요? 만자. 대기에는 질소와 산소가 1등, 2등인 건 맞지만 기타도 있죠. 이산화탄소, 아르곤, 헬륨 이런 것들. 대기 중에 수증기는 기상현상을 일으킨다. 동글뱅이. 자, 이 기상현상을 일으키려면 두 가지가 만족돼야 돼요. 첫 번째, 대류현상. 즉,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져야 돼요. 자, 두 번째, H2O가 있어야 되는데 이 H2O는 물이라고 해야 돼요? 수증기라고 해야 돼요? 수증기예요. 수증기입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G라고 쓴다. G는 뭐의 약자야? 가스. 됐죠? 자, 지표로부터 몇 킬로까지 구간이다? 1000km. 틀린 건 왜 틀린지 써야 돼.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계속 이어서 합니다. 자, 그 다음 4번. 4번은 좀 이따 해야겠다. 자, 2번은 넘어갈게요. 2번으로 넘어갑시다. 2번. 오른쪽 그림은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다라고 돼 있고요. 기온이 지금 현재 봐봐. 낮아졌다가 올라갔다가 낮아졌다가 올라갔다가 그래서 온도가 한 번, 두 번, 세 번 바뀌었습니다. 알겠니? 기온 분포는 싸가지층이고요. 기온 변화는 세 번 일어나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거. 야, 아래층부터 위층까지 대성중열인 건 알고 있지? 복습이야. 그래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온도 분포가 일어난 이유 한번 보자. 자, 여기가 뭐라고 했어? 지구난로. 여기가 뭐라고 했어? 태양난로. 그럼 원래 원칙적으로 지구난로에서 멀어지면 온도가 올라가야 돼,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 되죠. 설명 들어?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니까 왼쪽으로 쭉 떨어져서 최저점 찍다가 그 다음부터 얘한테 멀어지지만 태양한테 가까워지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온도가 쭉 올라갈 것이다. 맞지? 그래서 원래 몇 개의 층이야? 2개 층이야. 그런데 중간에 온도가 올라간 요 지점 B 성수권이 생긴 이유가 여기에 뭐가 있어? 미니난로가 하나 있어요. 맞아? 그 미니난로 이름이 뭡니까? 오스리 회사에서 만든 오존층 오존난로죠. 맞아? 그래서 온도가 낮아졌다가 오존층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시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야. 됐니? 이때 요 온도가 변하는 경계면을 우리가 뭐라고 해? 무슨 권 계면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권 계면은 아래층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대륙권 한 칸 띄고 계면, 성층권 한 칸 띄고 계면, 중간권 한 칸 띄고 계면이고 계면은 경계면의 줄임말이고 전부 온도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꼬라지가 이마트 꼬라지가 나오죠. 그치? 롯데마트 안 나와요. 홈마이너스 안 나옵니다. 야, 홈마이너스 진짜 마이너스 될 것 같은데? 없어지기 일보 직전이야. 자, 그럼 맨 먼저 여기는 온도가 왜 떨어져요? 라고 하면 지구 복사 에너지 감소. 그 다음 여기도 똑같아. 여기 온도가 왜 떨어져요? 라고 하면 지구 복사 에너지 감소. 그럼 여기는 라고 하면 요 성층권에 뭐가 있어? 오수리가 있고 이 오수리가 뭐를 흡수한다? 자외선을 흡수한다. 그 다음 여기는 왜 올라가요? 라고 하면 태양 에너지를 태양에 근접해서 태양 에너지를 점점 많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너네 이 정도 알지? 80이고 여기 끝까지가 어디야? 1000km까지야. 그 다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공기가 그나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지표에서 0부터 80km까지가 파란 하늘. 여기는 까만 하늘이야. 그럼 까만 하늘이니까 우주 아닙니까? 우주 아니라고 했어. 아주 희미하지만 공기 있다 없다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온도 분포를 한번 볼게요. 여기 뭡니까? 고온입니다. 저온이겠네. 고온이죠? 저온이죠? 다시 고온이야. 그럼 너네 이미 알고 있는 거. 고온의 액체나 기체는 위로. 저온의 액체나 기체는 아래로 이렇게 가요. 맞아? 그러면
그러면 지금 현재 A층은요 위하고 아래가 맞나요 안 맞나요?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위아래가 만나. 맞지? 그래서 위아래가 만나기 때문에 내가 가운데에 있으면 위로 갈 거야 아래로 갈 거야?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왔다리 하겠지. 안정하겠어? 불안정하겠어? 불안정하죠. 그래서 여기는 A하고 C 이 두 개 층은요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고. 그 다음 여기는 내려가고 여기는 위로 올라가. 그럼 난 가운데에 있으면 위로도 안 가고 아래로도 안 가요. 됐어? 그래서 요 성층과라고 열 거는 안정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됐니? 됐죠? 그럼 대문에 있는 공기는요 지구 지표면 여기에 많이 밀집되어 있어. 왜? 지구 중심하고 제일 가까우니까. 그래서 여기에 공기가 많아. 공기가 많으니까 수증기도 많아. 그럼 여기 있는 요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갈 때 수증기를 가득가득 갖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 공기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니까 수증기가 기체에서 액체인 물로 바뀌겠네? 그럼 하늘에 물방울이 맺혀. 물방울들이 모이면 구름방울, 구름방울 내부에서 눈방울, 빗방울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날씨가 바뀌게 되는 구름이 만들어져서 강수현상이 일어나는 게 되는 거죠. 이해되니?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기상현상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기상현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선 기상현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다라고 뭐 얘기해 주시는 거야? 지구 지표면에서 멀잖아. 수증기가 없다라고 하세요. 알겠니?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럼 여기 안정층, 여기도 안정층이야. 똑같은 안정층인데 생각해봐라. 지표면에서 B로 가는 게 더 시간이 빠를까? D까지 가는 게 시간이 빠를까? B까지 가는 게 시간이 빠르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장거리 비행기를 탈 때는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밑으로 내려가지. 그치? 그래서 여긴 열기구라든지 장거리 비행기는 B층까지 올라갑니다. 오케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아까 선생님 여기까지가 파란 하늘이라고 했지. 그럼 우주에서 뭔가 슈 왔을 때 가열돼서 빛과 열이 나오기 시작하는 곳은 여기부터야.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C층 여기다가 데코레이션 할 거야. 여기서 유성 현상이 볼 수 있죠. 그럼 D층 같은 경우는 우주 특히 태양에서 오는 빛들이 여기에 있는 녀석들하고 대기하고 부딪힙니다. 그래서 커튼 모양이 생겨. 그걸 뭐라고 해? 오로라라고 하는 거고요. 공기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낮에는 더럽게 뜨겁고 밤에는 겁나 차고 여기 영하 80도 이하입니다. 엄청나게 차갑다는 얘기죠. 됐지? 그래서 이거 D층 같은 경우 열권 같은 경우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다. 다른 표현으로 일교차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죠. 됐니? 복습 끝났습니다. 시작. 대류가 잘 일어나는 층이라고 했어. 밑줄 쳐. 대류가 잘 일어나는. 이거하고 동의어 좀 알아야 돼. 동의어. 동의어는 이 동의어는 이렇게 씁니다. 높이가 증가할수록 기온이 떨어지는 층. 이게 대류가 잘 일어나는 거야.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안정층이야, 불안정층이야? 불안정층이죠. 그래서 정답은 AC 2번. 만약 대류가 안 일어나는 다른 말로 안정한 층 쓰세요라면 BD 하시면 되겠죠. 자, 3번입니다. 자, A층에는 수증기가 많죠. 많아요. 진작 많아요. 틀렸습니다. B층은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많이 받아 기온이 높아진다? 아니야. 얘는 오스리에가 자외선 흡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 틀렸죠? 틀린 거 이유 써놔라. 그럼 C층에선 대류가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왜? 기상현상의 주인공인 H2O 가로 열고 가로 닫고 G 이게 뭐라고 했어? 수증기. 얘가 있어 없어? 없어서. 정답은 3번이죠. D층은 대기가 안정. 거기까지 맞아. 그런데 장거리 비행기 항로 아유 너무 멀어. 연료 많이 써야 돼. B층이죠. 그럼 D층은 오존층이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한다 라고 했어. 이건 어디야? B층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넘겨. 자, 4번 기권의 증상 구조입니다.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로 싸가지식으로 나눴다. 그게 핵심이고요. 중간권에는 오로라가 잘 나타난다 라고 했어. 10권이죠. 10만 쓸게요. 중간권에선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납니다. 10권은 공기가 희박,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다. 아까 선생님이 이걸 뭐라고 했죠? 낮과 밤의 기온차를 일교차라고 했고요. 이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 바위는 뭐뭐 때문에 그래? 공기가 아이고 이거 안 써도 되겠다. 공기가 매우 희박한 이유는 지표면에서 매우 멀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맞아요.
자, 4번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아까 뭐라고 했어? 높이 올라가면 기온이 낮아진다. 안정층, 불안정층. 불안정. 그 대륙권과 중간권이죠. 중만 쓸게요. 기과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싸가지층으로 나누는 거고요. 기온 변화는 3번입니다. 이거 많이 틀려요. 기온은 몇 번 바뀐다? 3번. 그 다음 몇 개 층이다? 싸가지층.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야. 자, 5번. 좀 더 올릴까? 에이, 그래도 안 되네. 자, 5번.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라고 했어.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져?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아래는 저온, 위에는 고온이란 얘기네. 고온은 위로 가고 아래로는 저온은 아래로 가니까 이거 누가 봐도 대류현상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럼 대륙권하고 중간권은 아웃! 성층권하고 열권 둘 중에 하나. 그렇죠? 자, 그다음 대기가 안정하여 대류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맞네요. 오존층, 아이고 오존층 나왔으니까 정답은 성층권이죠. 4번. 자, 그다음 6번입니다. 자, 기권의 층상 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존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거 성층권. 인공위성 궤도 열권. 이거 우주 아니라고 했어. 눈비 중 기상현상이 일어난대요. 기상현상을 일으키려면 아래에 있던 공기가 위로 가야 되니까 불안정층 대류현상 플러스 수증기가 있어야 되죠. 이거 대류권이에요. 그 다음 상층부에서 유성이 관측 중간권입니다. 됐죠? 자, 지금 문제를 잘 봐. 지표에서부터 가까운 것이라고 돼 있지. 그럼 뭐부터 써야 돼? 대성중열이야? 아니면 열중성대야? 대성중열이죠. 그래서 대성중열 찾으니까 1, 2, 3, 4죠. 정답은 다가라나 4번이네요. 이거 위부터 찾으라고 나오기도 해요. 알겠니? 넘겨요.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자, 성층권에서 높은 농도로 오존이 존재하지 않을 때라고 했어. 이거 많이 틀린다고 했죠? 왜? 4가지 중에서 오존층이 있는 성층권이 하나가 빠지면 3가지 층이다. 칠할협착이하고 있죠. 왜? 온도가 떨어지다가 올라가다가 떨어져. 그럼 올라가는 구간이 사라지면 떨어지지. 그치? 그거 몇 개 층이야? 하나. 맞아? 그래서 정답은 몇 개 층이야? 3번이고요. 여기 띵띵띵띵띵 여기가 80km. 여기 몇 킬로? 80km다. 까먹지 마세요. 자, 다음 8번입니다. 지구의 복사평형과 지구온난화라고 했어. 지구 복사평형은 지구가 에너지를 먹은 만큼 쌓아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복사평형이라고 해. 그래서 이 복사평형 말이 나오면 무조건 니들은 들어온 에너지랑 나가는 에너지가 같아. 그래서 가로열과로 닫고 써. 온도가 일정하다. 이게 바로 복사평형이야. 그치? 그런데 우리 지구는 달보다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일어나요. 뭐 때문에 그래? 지구 대기에 온실 기체가 있어서 그렇죠. 바로 무슨 효과가 일어난다? 온실 효과가 일어난다. 온실 효과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입니다. 온실 효과, 온실 기체들이 무슨 역할을 한다겠어? 이불. 야, 요새 이불 덮고 자면 따뜻하지. 이불 차고 자면 그때부터 감기 걸리기 딱 좋아요. 야, 니네 잘 때 어떻게 자냐? 어떻게 자? 첫 번째 그냥 시체처럼 꼼짝하다 이렇게 자는 친구들도 있고, 그치? 아니면 또 이렇게 자는 애들 있지. 사람 인자 이렇게 자는 애들 있고, 맞잖아. 그 다음 새우잠 자는 애들 있잖아. 꼬부려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봐, 그치?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잤다가 이렇게 잤다가 이렇게 옆으로 자는 사람, 맞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만세형도 있죠. 대한독립 만세할 때 만세 이렇게 하고 자는 애들이 있잖아. 아니야? 어떻게 자? 소연이 어떻게 자? 옆으로? 성령이 뭐 어떻게 자? 기도하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성령 어떻게 자? 옆으로 자? 야, 만세하면서 하는 사람, 너 만세하고 자니? 내가 늙었다는 걸 느낀 게 뭐냐면, 만세하고 요새 몇 번 잤나 봐. 등짝이 와, 어깨 축지 알지? 등에 등허리 어깨 축지 진짜 아픈 거야. 막 누가 두드려 맞은 것처럼 일어나면 팔이 안 올라갔어. 진짜 팔이 안 올라가. 그 정도로 안 좋더라. 이거 별로 안 좋아해. 이거 별로 돈 들어. 근데 이거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 이거 별로 안 좋아해. 제일 좋은 건 이렇게 하고 자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근데 이렇게 하고 자는데 이것도 이제 웃긴 게 뭐냐면, 니네
요렇게 하고 자다가 보면 지금은 너네 그럴 확률이 좀 덜한데 나이가 먹으면서 살이 붓고 그러다 보면 요렇게 자면 무슨 일이 벌어져? 코를 골기 시작합니다. 코를 골기 시작해요. 지금도 물론 고른 애들이 있을 수 있어. 고냐 안 고냐 그건 물어보지 않을게. 그러면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옆에 짝꿍이 있네, 남편이 있네, 와이프가 있네, 옆에 있는 사람 중에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치? 진짜 예민한 사람. 뭐 잘 때 시계 초침 소리 탁탁탁 이것도 못 참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하고는 내가 코를 골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잘까 못 잘까? 못 자겠죠. 그치? 그럴 땐 방법이 있어요. 그나마 좀 덜 골게 하는 방법. 옆으로 자면 돼요. 알겠니? 옆으로 자면 그나마 덜 곤대요. 근데 옆으로 자는데도 계속 곤다? 답 없어. 알겠니?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야? 부부지만 잘 때는 각방으로. 알겠니? 오, 우리 집 엄마하고 아빠하고 각방이신데 두 분 중에 누구 어떤 한 분이 코를 심하게 고는 거야. 알겠냐? 알겠어? 아마 집 중에서 우리 엄마하고 아빠 같이 안 주무시는데요. 그거 100%야. 대부분 아빠겠지 뭐. 아빠가 코를 심하게 골아서 그래. 그럼 아빠가 코를 심하게 곤다. 아우 나는 나중에 아빠처럼 안 돼야지. 지랄 옆차기 안해 똑같아. 자식은 특히 남학생들은 아빠 똑같이 닮습니다. 나훈아, 아버님 일 하시니? 너도 똑같은 거야. 알겠어? 너도. 소연아, 엄마 하시지? 나 같으면 얘기 안 하겠다. 이 창피하게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냐? 너도 똑같은 거야. 너는 지금 고백한 거야. 내가 남학생이면 소연이하고 소연이한테 고백 안 할 거야. 나중에 뻔하지 뭐. 나중에 코골 여잔데. 코골 여자야, 코골 여자. 자, 그러면 이제 시작. 문제. 물질의 도움을 받아 전달되는 에너지가 복사 에너지냐? 야, 복사 에너지는 그 어떤 녀석의 도움도 받지 않고 뭐 들어오는 에너지를 복사 에너지라고 하잖아. 안 받습니다. 온도가 높은 물체만 아니 낮은 물체도 다 나가요. 대신 온도가 높으면 적외선 많이, 온도가 작으면 적외선 쬐끔. 태양 복사하는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 아니죠. 방출하는 거죠. 물체 온도에 관계없이 물체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은 모두 같다? 아니죠. 온도가 높을수록 방출하는 적외선은 많아지죠. 이게 바로 복사 에너지야.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은 같다? 이게 바로 뭐야? 복사평형. 정답은 5번. 그래서 이 복사평형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고, 복사평형을 할 때 아까 누가 더 흡수한다고 했지? 이불 역할을 하는 온실기체가 한 방에 방출한 에너지를 나가게 아니면 일부를 재흡수해서 천천히 내보내. 맞아? 그래서 지구가 높은 상태에서 복사평형이 일어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걸 우리가 바로 좋은 놈이라고 해, 나쁜 놈이라고 해. 좋은 놈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 온실기체가 악명을 떨치게 된 이유는 온실기체의 양이 많아져도 너무 많아져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불이 두꺼운 이불로 바뀌었죠. 그래서 온실효과가 과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거죠. 맞아?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상 이변 현상 생기는 거 알지? 참고적으로 며칠 전 뉴스. 너네 사우디아라비아 알아? 따뜻해요, 추워요? 따뜻해요, 추워요? 따뜻하다 못해 너무 덥지. 그치? 근데 거기는요 물이 없거든. 물이 없어. 모래잖아. 미리 좀 알아둬. 비열이 작아. 그래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어마무시하게 있거든. 알겠어? 낮에는 더럽게 춥고 덥고 밤에는 더럽게 추워. 그래서 니네 사우디아라비아 즉 그런 사막지대에서 밤에 난로 펴요. 몰랐지? 난로. 그때 그 난로를 필 때 필요한 게 뭐야? 석유든 뭐 지천에 널린 게 석유니까. 그치? 그거 쓰면 되는 거고. 난로가 필요한데 그때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석유를 팔아 가지고 유명해진 회사가 있어. 그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야. 파세코라고. 알겠니? 파세코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가 있어. 혹시나 어쩌다 실수로 겨울철에 캠핑 다니시는 분들 집에 캠핑 난로가 있을 거야. 그 난로 웬만하면 파세코입니다. 알겠니? 또 일본산 난로 중에 유명한 난로가 있어요. 토요토미라고. 근데 이 토요토미는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왜? 토요토미 하면 누가 생각나냐? 토요토미 그 회사야. 그 집안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거 써야지. 그치? 별로야. 됐지?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아! 근데 그 나라 아까 얘기를 왜 했냐? 눈 왔어. 눈 왔어! 폭설이 내렸어. 그 다음 이거하고 비슷한 거. 니네 텍사스 알아? 텍사스? 미국에는 텍사스 주 우리나라보다 커요. 거기도 거의 준사막지대야. 거기에 한파가 온 거야. 이거 몇 년 전 얘기야. 한파가 왔는데 문제는 뭐야? 그 주는요 거의 나라급이지. 우리나라보다 크니까. 워낙에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에어컨은 달려 있어도 히터는 하나도 없던 거야. 웃지 마. 얼어 죽은 사람 뒤지게 많아. 사수구가 다 얼어가지고 물도 안 나. 그 다음 얼어 죽었는데 사람들이 추우면 어디로 갈 것 같냐? 집에 전기 쟁판, 그치? 이런 거 없어. 히터 아무것도 없어. 근데 당장 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우리 집에 하나 있잖아. 집집마다 하나씩 있잖아. 뭐니? 자동차. 자동차 내부에 뭐가 있지? 히터가 나오지. 그래서 히터를 틀기 시작한 거야. 근데 문제는 야 자동차 엔진이 돌아야지만 열이 나오지. 맞잖아. 맞아? 근데 그 자동차에는요 엔진에 높은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냉각수가 들어가거든. 그럼 냉각수가 얼지 말라고 우리 같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부동액을 넣어줘 안 넣어줘? 넣어주지. 거기는 안 넣었어. 왜냐면 겨울철에 0도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거든. 물이 얼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좀 지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 부동액이 다 얼어버린 거야. 엔진이 가동을 하겠니 못 하겠니? 못 하죠. 얼어 죽었어. 영하 30몇 도까지 떨어져가지고. 무섭지? 안 무섭냐?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이 기상 이변 현상. 알겠니? 우리나라도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갑자기 야 요새 겁나 춥지 않냐? 영하 10도? 영하 10도 막 아침에 오늘 보니까 영하 10.5도인가 뭐 이러는데 이게 갑자기 영하 40도래. 너네 죽는다. 알겠니? 영하 40도는 안 돌아다닐걸? 학원이고 나발이고 안 갈걸? 추워가지고. 우리 남학생들은요.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몇 년 안 남았어. 그치? 군대를 가게 될 때 위로 쭉 강원도다. 그치? 그러면 겨울철에 영하 30도에 40도 금방 그거 느낄 수 있을 거야. 개춥습니다 진짜. 추워 추워. 그렇게 추울 줄 몰라. 하지만 우리에겐 뭐가 있다? 뜨거운 팩이 있잖아. 핫팩. 그치? 나 때는 그런 게 어딨어. 진짜 겨울철에. 야 겨울철에 잘 생각해봐라. 야 생각해봐. 내복 입지, 추리닝 입지, 군복 입지, 방한복 입지. 그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내가 예전에 얘기 한번 했나? 여자들 팬티 스타킹 입지. 그치? 위에는 봐. 위에는 난닝구 입지. 빤스는 옷으로 취급 안 했습니다. 그치? 자, 그 다음 난닝구 입지, 위에 내복 입지, 군복 입지, 체육복 입지. 그 다음 야 깔깔이 입지, 야상 입지, 거기다 방화복 입지. 장갑은 2개씩 끼고. 그러고 이러고 나가는. 어우 추워. 요새는 뭐가 있어? 핫팩. 또 USB 연결해가지고 딱 꽂으면 발열조끼가 있어요. 오! 군대가 너무 편해졌어. 막 가고 싶지 않냐, 준서야? 문준서 아냐? 가고 싶지 않아? 손준서 막 가고 싶지 않니? 야, 니네 그거 알아? 지금까지는요, 육해, 공군, 그 다음에 해병대 이런 거 지원해서 가는 거야. 육군 빼고. 맞지? 그거 뺑뺑이로 바뀌었어요. 뺑뺑이로 바뀌었다고. 올해부터 뺑뺑이야. 야, 왜 그러냐면요. 공군 같은 데 가려고 애들이 막 성적 나쁘면 못 가고 그랬거든. 선생님 때도 공군 가려면 막 시험 보고 그랬어. 알겠니? 근데 이제 하도 육군은 안 가려고 하고 그냥 공군 가려고 하니까 애들이 공군 가려고 막 자격증 따고 그랬어. 그런데도 될까 말까였어. 너무 과열됐다. 그래서 뺑뺑이. 재수 없으면 우리 손준서 해병대 갈 수도 있어. 해병대 갈 수도 있어. 알겠니? 라온아 너 해병대 갈 수도 있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아이 싫어요 하면 나올 수 있거든.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가야 돼. 알겠니? 그래서 이게 완전히 운빨이에요. 운빨. 우리 여학생들은 이거 들으면서 난 안 가지. 야 니네 그거 알아?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많아요 적어요? 적지. 그래서 여자는 아직까지 군대 안 가도 그나마 버틸만 하거든. 이거 계속되면 한 10년 20년 후에는요 인구 안 될걸?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여자도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동안에는요 여자가 군대 가야 될 법률이 없었어. 법률은 만들어놨어. 대신 법률을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언제라도 야 인구 없어 여자도 군대 가! 이러면 어떻게 할까? 가야 돼. 근데 니들까지는 아닌 것 같아. 니들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혹시나 알아? 니들이 뭐 25, 30 이렇게 되면 그치?
지금 이제 꼬맹이들 있잖아. 유치원생. 걔들이 나이가 20살 넘으면 걔들 갈 수도 있어. 갈 수도 있습니다. 와, 대박인 거야.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갈게요. 9번입니다. 자, 적외선등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이 적외선등은요. 바로 태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적외선등은 빨간색으로 태양이라고 쓸게요. 그럼 여기서 태양에서 뭐가 나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나오겠지. 됐죠? 자, 그다음 검은색 알루미늄 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은색을 칠한 이유는요. 모든 빛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검게 칠한 물체를 우리가 흑채라고 부르는 거고 요게 무슨 역할이야? 지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구에서도 역시 에너지가 나간다 안 나온다? 나간다. 그렇죠? 근데 이 지구에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초창기에는 많이 먹고 그 다음 온도가 낮기 때문에 쌓는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적을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흡수가 많아 방출이 많아. 흡수가 방출보다 많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면 시간에 따라 온도 변화 그래프를 그리면 처음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갈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져? 흡수가 방출보다 많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게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점점 얘 온도가 올라가면서 얘가 높은 온도로 바뀌죠? 높은 온도로 바뀌면 어떻게 돼? 이게 늘어나고 더 늘어날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에너지가 같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일정하게 되겠지. 이때가 바로 뭐야? 흡수 에너지와 방출 에너지가 같은 상태. 우리가 네 글자로 네 단어로 효준아 뭐라고 불러?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거죠. 됐죠? 됐니? 근데 얘들아 이 적외선등을 뒤로 갈 수도 있고 적외선등을 앞으로 당길 수도 있죠. 맞아? 만약에 앞으로 당긴다고 하자. 그러면 이 온도는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죠. 시간은 어떻게 될까? 더 짧아지겠죠. 됐니? 그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 얘를 뒤로 밀 거야. 그럼 이 온도는 낮아집니다. 그럼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낮아지고 오른쪽. 그래서 얘는 요 별표한 지점이 오른쪽 아래로 갈 거야. 맞죠? 자, 1번 지구 복사 평형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맞아요. R컵은 지구, 적외선등은 태양이다. 맞네요. 컵 속의 공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상승한다. 아니죠. 상승하다가 일정하겠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게 바로 복사평형이 되면 방출과 흡수가 같아진다. 뭐라고 부른다? 쓰자 복사평형. 적외선등과 컵 사이 거리를 더 가깝게 하면 복사에너지를 평형을 이룰 때 컵 속 공기의 온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플러스 시간은 짧아지겠죠. 그쵸?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 틀렸어요. 자, 오른쪽. 자, 10번입니다. 자, 어떤 물체가 복사평형에 도달하는 과정. 이거 아까 배웠죠? 여기는 흡수가 방출보다 많은 거. 여기는 흡수하고 방출이 같은 거. 그래서 복사평형은 선생님이 별표한 이 지점부터. 그쵸? 자, 1번. A 구간에서 물체가 흡수해야 한 에너지가 방출한 에너지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갔잖아. 맞네요. B 구간에서 물체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는다? 아니, 일어나. 하지만 흡수하고 방출량이 같죠. 물체는 A 구간에서 복사평형이다? 아닌데요. B 구간인데요. 정답은 기억. 쉽죠? 자, 그 다음 11, 12 볼게요. 에이. 할 수 없네. 할 수가 없네. 자, 볼게. 자, 일단 태양 에너지 100개 중에서 묻지 말고 따지 말고 B하고 C는 흡수하는 거고 A는 방출하는 거야. 근데 이 방출하는 요 에너지 양을 100에서 이걸 빼면 B하고 C의 합과 똑같죠. 이걸 외워서 풀 때는 이거 30이다. 그럼 이게 70이겠지.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100 빼기 A는 B 더하기 C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아니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0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맞죠? 되니? 자, 그 다음 현재 B하고 C를 흡수했으면 나가는 것도 B 더하기 C죠. 그래서 바로 요 D가 바로 지구 복사 에너지고 이 지구 복사 에너지 D랑 B 더하기 C는 같아야 돼. 맞죠? 자, 그럼 이제 문제 볼게요. A하고 D는 같다? 안 되죠. B 더하기 C가 D하고 같지. 아니면 이거 30, 얘네들은 70이잖아. 얘는 70이잖아. 그렇다면. 그럼 70이고 30이야. 안 같죠? 땡. 자, C하고 D는 같다라고 했어.
C하고 D는요. 얘가 70이고 얘는 더해서 70이잖아. 아니면 50, 20 외워도 되고요. 누가 더 커요? D가 더 크죠. 땡. B 더하기 C는 D다. 이건 맞네요. 자, 그다음 A 더하기 D는 B 더하기 C다라고 했어. A 더하기 D. 야, 이거 70이잖아. 이거 30이잖아. 그럼 이거 얼마야? 이게 100이야. 100. 100. 그럼 B 더하기 C하고 같아? 이거 70인데 얘가 커. 됐죠? 자, 다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 B, C는 어떻게 돼요? D보다 커야 되겠지. 이건 100이니까. 여기까지가 뭐에 해당돼? 100이잖아. 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2번. 1번. 대기와 지표에 의해 반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30이다. 맞아요. 자,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 B 더하기 C는 100%다? 아니죠. 이건 뭐라고 해야 돼? 100 빼기 A죠. 자, 그 다음 3번.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은 70이다. 맞아요. 그 다음 가가적으로 온실효과가 일어난다? 이거지. 흡수한 거 그대로 곧장 방출하는 게 아니라 흡수한 거를 방출하려 하다가 다시 재흡수하고 지표로 방출, 우주로 방출.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요것 때문에 이게 온실효과야. 온실효과야. 됐죠? 맞습니다. 마지막 5번.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일정히 유지된다. 맞아요. 근데 여기 앞에 조금 부연 설명 쓰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여기에다가 살짝 부연 설명 쓰자. 이렇게 하고 높은 상태로 일정이 유지되죠. 낮은 상태가 아니라 높은 상태로 일정이 유지돼. 됐죠? 자, 그 다음 13번. 지구 온실효과와 지구 온난화라고 돼 있어. 자, 온실효과로 인해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 맞죠? 그 다음 온실기체는 CO2, 메테인, 그 다음 H2O 이런 게 있는데 요 새끼가 가장 문제라고 했지. 왜? 과거에 비해서 현재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거든. 알겠지? 자, 그 다음 왜 이산화탄소 농도가 왜 증가했습니까? 라고 하면 산업화로 인해서 화석연료 사용이 많아져서 그래요. 자, 그 다음 3번. 지구온난화는 온실효과가 강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맞습니다. 자, 대기 중 온실기체의 농도가 증가하면 지구 평균 기온은 높아집니다. 그럼 니네 그거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니네가 흔히 생각하는 거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요 지구 전체가 다 뜨거워지는 줄 알아? 아니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오히려 저緯도랑 고緯도가 어떻게 돼? 저緯도는 더 뜨거워지고요 고緯도는 더 차가워져요. 알겠어? 너무너무 지구 전체가 뜨거워지게 되면 원래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거든. 이 고緯도 지방에 있던 차가운 물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 차가운 물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밑바닥까지 도달한 다음에 밑바닥을 전해 천천히 이동해서 이게 올라와야 되거든. 올라와서 표층해류하고 연결이 돼요. 심층해류가. 근데 극지방이 고緯도 즉 북극하고 남극에서 이 빙하들이 다 녹아버렸어. 그럼 내려가겠니? 차가운 물이 아니라 뜨거운 물로 바뀌었는데 안 내려가지. 그럼 심층해류가 없어. 그럼 얘가 없으면 위에서 거꾸로 올라가던 거 뜨거운 물의 흐름 난류랑 차가운 물의 흐름 한류가 안 생겨. 그럼 저희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緯도로 가겠냐 안 가겠니? 안 가겠지. 그치? 그럼 저희도는 에너지가 계속 쌓이는 거고 고緯도는 에너지가 계속 모자르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더 차가워져요. 알겠니? 더 차가워집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지구온난화로 해발 고도가 낮은 섬들은 침수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해수면 상승이라고 하는 거죠. 쓰자. 해수면 상승. 자, 내가 이 얘기도 했었죠. 해수면이 상승하는 이유는요. 해수의 열팽창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열받으면 부피가 증가하죠. 뭐보다? 빙하의 융해보다. 됐죠? 자, 16번 볼게요. 1850년대 이후 산업혁명 정도 되겠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다라고 했어. 우와 증가했지. 지구의 평균 기온도 우와 증가했습니다. 물론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 맞아? 자, 그럼 1번 얘하고 얘는 서로 비례관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1번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 맞습니다. 화석연료가 뭐예요? 석탄석유. 그치? 자, 그 다음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온실효과는 강화되겠죠. 땡.
지구의 평균 기온은 대체로 높아지고 있다. 빙고. 나와 같은 현상을 지구온난화 맞습니다. 자,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와 관계가 있네요.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자, 대기가 없는 달, 오른쪽은 대기가 있는 지구입니다. 자, 태양에서 달이나 태양에서 지구나 거기서 거기야. 거기서 거기 맞지? 거리가 비슷하잖아. 그래서 먹는 태양 에너지 양은 비슷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 달 같은 경우는 복사평행이 마이너스 18도에서 일어나고요. 지구 같은 경우는 복사평행이 15도씨에서 일어나. 누가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행이야? 오른쪽이죠. 자, 이제 많이 틀리는 게 뭐냐? 복사평형은 둘 다 일어나요. 뭐라고? 다시 한번. 복사평형은 나만 일어난다? 아니, 둘 다 일어나. 근데 얘는 문제가 뭐야? 낮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고 얘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야. 차이점이 이거예요. 복사평형 안 일어난다? 아니야. 일어나. 자, 근데 얘는 이불이 없어?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금방 복사평형이 일어나. 근데 얘는 이불이 있어? 그래서 얘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일어나는 거죠. 생물체가 살기에는 이게 좋겠지. 됐지? 자, 1번. 가에서 복사평형이 일어난다? 맞아요. 대신 온도가 낮게. 자, 나에선 온실가가 일어나서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복사평형. 맞습니다. 평균 온도는 나보다 가일 때 낮죠. 정답은 기억님. 17번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 해수면 상승. 아까 얘기했죠? 해수 열팽창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극지방의 빙하가 녹는다. 빙하의 융해라고 합니다. 육지의 면적이 감소해야겠죠. 감소. 열대식물의 서식지가 고緯도로 이동한다. 맞아요. 니네 그래서 내가 한번 얘기했나? 제주도에서 제일 많이 나와서 우리 겨울철 냠냠 뇸뇸 까묵까묵 처묵처묵 하는 게 있어. 뭐지? 귤 맞죠? 귤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나 별로 안 좋아해. 신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야, 제주도 가면은 귤 먹으라고 막 쌓아놓은 거 알지? 제주도 식당 가면요, 어느 식당 가도 겨울철 가잖아? 귤이 몇 박스씩 있고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이래. 왜? 처치 곤란이니까. 몰랐어? 됐어? 그래서 항상 보는데 귤 파동이 일어나. 귤이 너무 많은 거야. 그치? 맞지? 그럼 귤값이 똥값 되겠지. 똥값 되면 귤 농사 짓는 사람들 다 굶어 죽기 딱 좋지. 1년 동안 우리 고생했는데 똥값 대봐. 그래서 정부에서 사줘. 그 정부에서 사주는데 그 사준 걸 정부에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 다 썩어 문드러지잖아. 누가 먹어서 해치워야 될 거 아니야. 누구 줄까? 누구 줄까? 군인. 그래서 선생님 군대에 있을 때 얘기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니네 일주일에 한 박스씩 먹어본 적 있냐? 일주일에 한 박스 먹어본 적 있어? 귤 1인당 한 박스였다니까? 어? 먹어본 적 있어? 처음에는 신나게 먹었지. 한 박스 다 먹을 때 되니까 물리더라. 그래서 나는 못 먹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내 쫄다가 예를 들어서 라운이야? 너 다 먹어 이 새끼야. 줬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다 먹어야 돼. 왜냐면 우리 주임 상사가 검사하러 다녔거든. 다 먹었어. 버리면 죽고. 버리면 안 돼. 그래서 먹어야 돼. 먹어야 되는데 나는 못 먹겠어. 그럼 내가 못 먹으니까 누가 먹어야 돼? 쫄다고 먹어야지. 그치? 쫄다고 진짜 물릴 정도 먹었을 거야. 물릴 정도. 한 일주일에 생각해봐라. 한 두세 박스 먹어봐. 먹고 싶겠니 너? 안 먹고 싶죠. 그게 이제 그거였습니다. 자, 참고적인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그 귤이 어느 순간 제주도 윗지방 남해 지방에서 키우더니만 귤나무가 지금은요 경기도 일산시 알아? 일산 알아? 거기 고양시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닐하우스에서 귤이 재배돼.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죠? 그치? 이런 거야. 자, 그다음 가뭄, 폭염, 홍수 등 기상 이변이 증가한다. 맞네요. 정답은 3번 되셨죠? 넘기. 자, 15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현상에 대한 기체라고 돼 있어. 대기가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했다가 다시 재방출해. 그럼 지구가 받는 에너지 양이 증가하겠죠. 대방출한 에너지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온실기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실기체에 해당되는 거 정답은 5번이고요. 이 양은 내가 조절할 수 없지. 수증기는. 맞지? 하지만 이거는 내가 조절할 수 있지. 그래서 오늘날 탄소 제로, 중립화, 아리백 들어본 적 있어? 다 이거 관련돼 있어. 정답은 5번입니다. 18번.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라고 했어. 에너지 그냥 마구마구 쓰면 안 되죠. 숲을 보존하고 가꾼다. 왜? 숲에 있는 식물들이 뭐를 할 수 있어? 특히 나무가 광합성 하잖아. 광합성 할 때 뭐를 흡수하죠? CO2. CO2 줄이는데 역할 해요? 못 해요? 하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 맞죠? 일회용품이 보통 플라스틱 제품들이 많은 거 알지? 그 플라스틱이 화학에서 바로 석유를 가공해서 만든 그런 애들이 플라스틱이야. 알겠니? 자, 그다음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여야 되죠.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 재활용, 친환경 에너지 개발한다. 맞네. 넘겨. 자, 그다음 19번입니다. 기권을 A, D층으로 구분한 기준 쓰세요라고 돼 있어. 자, 안 쓰는 사람 쓰세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죠. 그럼 기온 변화가 몇 번 있다고 했어? 한 번, 두 번, 세 번. 몇 개 층이야? 싸가지 층. 됐죠? 자, 그다음 2번. 높이 올라갈수록 B층의 기온이 높아지는 거. 여기 왜 올라가요? 여기에 뭐가 있지? 오수리가 있어서 뭐를 흡수해?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얘들아, 자외선을 우리는 UV라고 씁니다. UV? 유세윤? 맞아. 그 UV가 이 UV야. 알겠니? 자, 그다음 C층에서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류현상이 일어난다? 쓰면 안 돼요. 차이점을 써야 되죠. 얘는 수증기가 없어서요. 수증기가 없어서 이거 쓰시면 돼요. 대류현상은 일어나나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자, 오른쪽 1번. 자, 공기 대기권에서 제일 많은 기체가 A입니다. 그럼 A는 N2라고 쓰는 거야. 선생님 왜 N이라고 안 쓰죠? 이 질소는 N2 상태일 때가 가장 안정하거든. 이거 무슨 기체야? 질소. 그 다음 B는 뭐라고 써야 돼? O라고 써야 돼? O2라고 써야 돼? O2. 나머진 기타죠. 관심 없죠. 자, 1번 A는 질소 맞아요. B는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O2예요. 자, A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자외선을 막아준다. A가 아니라 O3죠. O2하고 O3는 달라요. B는 비구름 등 기상현상의 원인. 얘는 H2O고 이 H2O는 수증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 둘 다 아니죠. 정답은 몇 번? 1번. 자, 20번입니다. 자, 첫 번째 적외선 등은 태양, 검은색 알루미늄 컵은 지구 역할을 한다. 그때 적외선 등을 온시키면 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처음에는 흡수가 방출보다 많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겠죠. 여기가 흡수가 방출보다 많아서. 그러면 이제 이 검은색 알루미늄 컵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방출이 점점 늘어나. 그러다 보면 B 구간에서 흡수하고 방출이 같아지게 되는데 이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거죠. 됐지? 자, A 구간에서 온도가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 쓰시면 돼. 흡수하는 에너지가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많아서. B 구간에서 온도가 일정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흡수한 에너지와 방출한 에너지가 같아 복사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자, 그다음 오른쪽 2번입니다. 자, 적외선 등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갈 때 여기는 에너지가 이만큼 간다면 얘는 에너지가 좀 적겠죠. 왜? 여기서 나갈 때 여긴 고온, 나머지는 다 저온이야. 방출하고 여기에서 방출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땐 주변으로 방출하고 가니까 당연히 흡수하는 에너지는 얘가 많고 얘가 적어요. 됐어? 됐니? 그러면 나중에는 얘가 어떻게 돼? 처음 온도는 낮았겠지만 나중이 되면 이런 상태에서 복사평이 일어날 테고 얘는 이런 상태에서 복사평이 일어날 거야. 그렇지? 복사평형이 누가 더 높은 온도에 일어나? B죠. 누가 더 빨리 일어나? B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립니다. 시간에 따라 온도 변화 그래프를 그릴게. 처음 온도는 같았다고 치자. 처음 온도 같았다고 칠게. 그러면 B는 이렇게 된다고 치자. 이게 B야. 이게 B야. 됐어? 그럼 A는 어떻게 그려야 돼요? A는 이거보다 낮고 시간은 오래 걸리니까 오른쪽.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이게 A야. 여기 온도는 낮고 시간은 오래 걸리고. 됐죠? 만약 이게 지구라면 이건 화성이 되겠지. 이게 지구라면 이거 금성 되겠지. 그렇죠? 자, 1번 A와 B는 적외선 등을 켜면 바로 시간 걸려요. 바로가 틀렸죠. 복사평을 이루는 온도는 B가 A보다 높다. 맞아요. 가까우니까. 그 다음 복사평에 도달하는 시간은 A, B가 같다라고 돼 있어. 아니죠.
누가 더 커요? A죠. 선생님, B가 더 큰 거 아니에요? 시간이잖아, 시간. 짧고 길고. 그렇지. B가 짧은 거야. 자, 복사평행에 도달하는 시간은 B가 A보다 짧다라고 하셔야죠. A, B 모두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해지죠. 정답 몇 번? 3번. 아니다. 맞나? 2번이군요. 2번입니다. 자, 21번. 지구와 다른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거의 같지만 지구가 달보다 평균 온도가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지구가 달에 비해 대기가 있어 온실 효과가 일어나. 요 앞에 수식어만 붙이면 됩니다. 이건 대기 누구가 있다? 지구만 있는 거야. 다른 대기가 없어. 그래서 지구는 온실 효과가 일어나. 얘는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얘는 높은 상태에서 복사평이 일어나고 얘는 낮은 온도에서 복사평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치? 그럼 다 끝났죠? 이걸 말로만 쓰시면 돼요. 22번.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평균 기온은 계속 상승하지 않고 일정이 유지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벌어져?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흡수하는 에너지량과 방출하는 에너지량이 같아. 맞아?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그렇지. 지구가 복사평행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거 쓰시면 돼. 복사평행 얘기를 꼭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 마지막 3번입니다. 지구 대기에 CO2 이산화탄소. 그 다음 H2O 수증기입니다. 이거 물 아니에요. 수증기야. 이거 뭐죠? 수증기. 그 다음 CH4 뭐라고 읽어야 돼? 메테인. 그럼 요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지구 대기에 있는 녀석 중에서 온실기체라고 하잖아. 맞아? 만약에 온실기체가 없었어. 얘네들 없었어. 그럼 뭐야? A가 흡수돼서 그대로 나가니까 A하고 B는 똑같을 거야. 됐지? 아니,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져? 실제적으로는요. A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돼서 실제 잘 봐. 여기는 이 그림상으로만 지금 해석할 거야. A가 들어와서 B로 나가는데 곧장 나가요. 한 바퀴 쉬었다가 나가요. 한 번 쉬었다가 나가. 왜? 이렇게 해서 일부를 다시 재흡수하거든. 요게 바로 C야. C. 맞죠? 맞잖아. 됐니? 그래서 요게 바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온실 효과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A는 모두 지구에 흡수된다 가정한다고 했다. 반사되는 거 없습니다. 자, 지구 대기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잘 흡수한다라고 했어. 잘 봐. 지구 대기야. 자, 태양 에너지는 어떻게 해요? 전부 흡수해서 전부 방출했어. 전부 통과시켰어. 이거 흡수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지구 대기가 안 좋아해. 근데 지구 대기를 봐봐. 여기서 이쪽으로 내보내려고 했거든? 내보내려고 했는데 봐봐. 요 녀석들이 다 흡수하고 일부만 내보내고 다시 재방출하잖아.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를 잘 흡수한다. 맞아요. 이때 이 지구 복사 에너지가 무슨 형태라서? 적외선. 내가 얘기했지. 지구 대기는 적외선 좋아한다고. A의 양은 B와 C의 양을 합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A의 양이라고 했어. A의 양. 자, A의 양하고 B의 양은 똑같지. 그쵸? 그 다음 여기는 나가는 것 중에 일부를 다시 재방출하니까 A하고 B는 같은데 거기 C까지 더해? 그러면 당연히 이게 많겠지. 그쵸? 온실과 관계 있는 건 C다. 맞아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해? 그럼 흡수가 많아져. 흡수가 많아지면 방출이 또 많아져. 그러면 지표면 입장에서는 C가 많아지는 셈이잖아. 더 뜨거워져? 더 차가워져? 더 뜨거워지죠? 그쵸? 그럼 C 양이 증가할 것이다. 맞아요. 그 다음 대기가 없어. 그럼 대기가 없으면 A 흡수하고 그냥 A 방출합니다. 됐어? 그래서 현재보다 낮아졌다. 왜? 재흡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현재보다 낮아졌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 현재보다 낮은 온도에서 복사평행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달처럼 아마 영하 18도 정도 될 겁니다. 그냥 거의 얼어 죽기 딱 좋지. 맞아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끝. 다음번 언제라고 했어?